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외국에 비해 성전환 수술 관련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기에 이러한 영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사람들, 청소년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가족들, 트랜스젠더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 등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성전환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1년 제가 그러니까 26살, 제 친구들은 27살이었고 2011년도 3월 달에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요. 태국에서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태국에서 수술을 많이 하고 집도수가 많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태국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동갑내기인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가서 같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채타웃 박사팀에게 수술을 받았는데요. 제가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있고 집도의가 수술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타웃 박사팀이 수술을 맡았고 수술을 한 병원은 삐아벳 병원이라는 곳이에요. 채타웃 박사님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성전환 수술 중에서 장을 이용한 수술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 병원이 바로 삐아벳 병원이었어요. 미리 한국에서 개인 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진단서 한 장이랑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진단서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 이것저것 검사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 조직만 이용하는 수술이 있고 장을 이용한 수술이 있어요. 저는 장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수술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수술 시간이나 수술 비용, 수술 시간, 사후 관리 등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저는 장을 이용한 수술을 했고요. 삐아베 병원에서 4박 5일 동안 입원을 했었고 태어나자마자 호텔로 옮겨서 대략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은 호텔에 좀 더 묵으면서 경과를 좀 더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건 권장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맞춰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략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태국에 머물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2011년이라서 동영상 촬영이 그렇게 보급되진 않아가지고 사진으로만 많이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사진 기록들 보면서 또 이야기해볼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은 아직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여가지고 옷차림이 좀 애매했어요.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한국에서는 레깅스 위에 핫팬츠를 입고 태국에 가서는 레깅스만 벗을 생각이었어요. 인천공항에도 처음 간 거라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어봤네요. 둘 다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네요. 비행기표를 발권하고 여권이랑 같이 사진 찍어봤어요. 여권도 처음 발권받은 거고 해외여행도 처음 가는 거라서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에 담았어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면세점에서 허세샷도 찍어봤어요. 이날 아침부터 일찍 나오느라고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굉장히 부스스하네요.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친구가 비행기에서는 소화가 잘 안되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했는데 음식을 잘 안 남기는 편이라서 끝까지 싹싹 긁어먹었네요. 갈 때는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여가지고 홍콩 공항에 잠시 들렸어요. 경유를 하는데 다행히도 같은 비행기라서 짐을 내리고 싶진 않고 탔던 비행기에 그대로 다시 탔습니다. 경유를 해서 그런가 기내식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두 가지를 고르는 거였는데 저는 생선 요리를 골랐는데 맛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가이드분이 마중 나오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냥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있어서 외국인 게 실감이 안 났는데 도로 표지판을 보니까 태국인 게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 멀리 방콕 병원이 보이네요. 그 다음 저희가 수술할 병원인 삐아베 병원도 보였습니다. 밤이 되니까 갑자기 비가 내렸고요. 툭툭이라는 걸 처음 봐서 신기해서 사진 찍어봤어요. 첫날 저녁은
태국에서 가장 높은 타워에 있는 곳에서 먹었는데요. 뷔페식이었고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시간 비행을 하고 기내식을 2번이나 먹어서 배가 별로 고프지는 않았네요. 야경이 정말 예뻤고요. 번개치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도 찍어봤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는 태국의 유명한 트랜스젠더 쇼인 칼립소 쇼를 보러 갔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팜플렛도 있었어요. 이때에도 K-팝이 인기였는지 원더걸스의 노바디도 나오고 아리랑도 나오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택시가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툭툭이라는 걸 타게 됐어요. 한 번 정도는 타볼만 하더라고요. 첫날 묵었던 호텔이에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다음날 조식을 먹고 채타오 박사님 개인 병원에 들려서 상담을 받았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 후에 묵게 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날부터 장 청소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요. 보이시는 이 약을 사이다에 타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이 없고 괴로웠습니다. 계속 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탈진 증세가 오면 이 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나와서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에 가보았습니다. 맥도날드도 있어서 찍어봤어요. 쇼핑몰 안에 로터스라고 하는 큰 대형 마트가 있었어요. 한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과자와 음료수도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태국은 나라도 크고 빈부격차도 커가지고 이곳은 거의 중산층 이상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한국보다 약간 싼 정도라서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저희가 이날부터 수술 후까지 계속해서 묵게 될 두싯 프린세스 호텔이에요. 다음 날은 호텔에서 대기하라고 하셨는데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했어요. 사람도 없고 놀기에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수술을 하러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병원이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웠어요. 중동이나 아랍 쪽 부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료시설이 되게 낙후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의 병원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병원에 등록을 하니까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광고가 있더라고요. 병원 복도 모습입니다. 한국의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저희 입원실은 1001호였고요. 시설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1인실인데 2명이서 수술을 할 거라서 보조 침대를 하나 더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전화기 옆에 있는 벨이 긴급 호출 벨인데 위급할 때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눌러도 간호사분들이 빨리빨리 오시지 않아요. 다음은 수술하러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입원을 해서 관장을 계속 하는데요. 밥을 거의 평소대로 먹었기 때문에 관장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수술 잘할 거야. 관장은 항문에다가 호수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정말 조금의 이물질도 안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관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조심해. 탈진 증세가 오고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을까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관장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관장을 수십 번을 하고 나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술 예정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잘 그 될 시간이 거야. 너무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수술이 잘 됐고 제가 깨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의식은 돌아왔지만 너무 큰 수술이어서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몇 날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넷북을 가져갔었어요.
수술 후에 제가 먹어야 될 진통제랑 항생제 등을 챙겨주셨어요. 4박 5일의 짧은 입원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이때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친구는 5일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는 5일 동안 누워만 있다가 일어나니까 현기증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식은땀이 나면서 기절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간호사분들이 부채질 해주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셨는데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까 전에 묵었던 두식 프린세스 호텔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사용하게 될 도넛 방석이고요. 그 다음에 봉 작업을 하는 봉들, 윤활 젤입니다. 봉은 크리스탈 재질로 됐고 총 4가지 굵기가 있고요. 크기는 3번 봉이 1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큰 굵기예요. 장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수술 후 한 달인가 니퍼라 그러죠. 복대 요거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와코르에서 나온 속옷이었어요. 그 다음 질 세정을 할 수 있는 세정제와 소독기구 그리고 거울과 가방을 챙겨주셨네요. 수술 후에 당분간은 액체류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미역국밥과 죽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거의 돌아갈 때쯤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조식으로 룸서비스로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들을 시켜봤어요. 약간 회복이 됐다고 느껴져서 천천히 걸어서 쇼핑몰을 다시 방문했어요. 친구랑 푸드코트에 가서 사 먹은 음식이에요. 족발덮밥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시켜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와플에 생크림이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랬어요. 어느덧 일정이 끝나고 공항으로 돌아갔는데요. 공항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로 휠체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공항은 굉장히 크고 넓은데 아직까지 많이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좌석도 배려를 해주셔서 조심스럽게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2011년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받고 온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딱히 부작용 같은 건 없고 몸도 건강하고 수술한 부위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여성의 성기와 흡사한 모양과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관계도 가능하고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모양도 거의 흡사하고 기능도 큰 불편함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트랜스젠더이신 분들,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시간이 8시간 이상 걸리는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비아냥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